네, 우리 지금 요양병원 사실 상당히 주변에 둘러보면 의외로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만큼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노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요양이 필요한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일 건데 문제는 그 품질 또 그 조건에 맞는 어느 정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리 감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문제일 텐데 정 교수님, 일단 요양병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요양병원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닌가 봐요. 네,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좀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? 우리 사회에 뭐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할 만한 게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. 맞습니다. 전반적으로. 일단 요양병원은 이제 그 노인들과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병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. 숫자면으로 봐서는 뭐 1,500개 정도 됩니다. 1,500개요? 예,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이 일반 병원들의 숫자와 맞먹는 그런 정도의 숫자면에서 그렇게 많습니다. 그러면 상당히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좀 잘 될 수도 많다는 얘기는 좀 보편적으로 잘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내를 좀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. 근데 이제 흔히들 우리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또는 요양시설을 좀 혼동을 하죠. 같은 게 일반인들이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돈을 조달하는 병원이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2008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주로 돈이 오는 그런 어떤 시설에 해당합니다. 복지시설 비슷한 개념이죠.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로 가느냐를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체제 비슷한 관계에 있어요.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. 왜냐하면 대체로 요양병원은 병원이라고 분류는 되나 실제로는 시설 비슷한 생활의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양시설과 이렇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중간시설이라 그래서 노인 보건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1980년대부터 쭉 유지해 오다가 이게 건강보험 적용되다가 2000년에 우리 장기요양보험하고 비슷한 개호보험이라는 걸 만들 때 이거를 재원을 개호보험 쪽으로 옮겼어요.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노인보건시설과 비슷한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의 널싱홈이라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따로 두지 않고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놓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요구되는 또 기대되는 그런 수준보다는 좀 질이 낮은 상태로 인지가 되고 있죠. 뭐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표를 봤습니다만 전체 우리 병상이 대한민국 병상이 한 7만 4천 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상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1이 넘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27만 개에 달하는 엄청난 그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병상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런 확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게 요양병원에서도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.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쉽게 좀 어떤 그러니까 걸까요? 기본적으로 이 요양병원이라는 게 의사가 열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 열게 돼 있는데요.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의료 법인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일종의 면허를 좀 빌리는 느낌으로 그렇죠. 하는 거네요.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. 무면허자이지만 사실상 경영자로서 참여합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가짜 의료 생업처럼 실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원을 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여기서 사용되는 그래서 여기 지급된 금액이 보면 2조 610억 정도 엄청난 금액이 이미 지불이 된 상태고요.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 사무장병원이 타깃이 왜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건 먼저는 인력하고 시설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의사가 5명이 있고 그래서 간호사 40명 이 정도 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100병상 기본으로요. 그런데 100병상 기본으로 했을 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2명 있고 간호사가 6명, 간호조무사가 11명 이렇게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기준이에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병상도 요양병원은 6인실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4인실이 또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. 거기다 구급차 필요 없죠. 또 응급실 필요 없죠. 굉장히 수월하게 운영이 가능한 거죠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는
영리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돈 버는 것을 기준으로 할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편법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적발이 되면서 이른바 최근에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예.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인학대하고도 굉장히 연결성이 큰 거죠. 지금 현재 요양병원 중에서 이 말씀하신 사무장병원이라는 거 하는 곳이 비율이 꽤 높은가 보죠. 아무래도. 지금 뭐 사무장병원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, 예.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1,500개 중에 예. 지금 현재 요양병원 중에 19% 정도가 지금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거보다 사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. 예, 예. 근데 적어도 이 병원들 중에는 좀 큰 병원보다는 작은 병원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. 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307개 정도 307개, 곧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7개 정도의 사무장 요양병원이 적발이 됐는데 예. 거기에 그 지불된 비용 자체가 2조 610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막대한 돈이 조 들어갔군요. 단위면 엄청난 거죠. 그렇죠. 네.